이정표 지금 잠시 일어서실까요? 그리고 지금 그 증인 보고 관련 보호관 동행 요청하시고 한 거는 혹시 본인 여기 지금 저쪽으로 출석하시거나 할 때 좀 신원 노출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예, 이거 저번에 그 조사 받을 때 언론에서 그 나온 예도 있어가 이래갖고 말씀 주시길래 예. 이왕이면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예, 요청드렸습니다. 그건 잘 하셨고요. 예. 일단 저희 요 법정 자체가 지금 그 관련 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중계를 원칙으로 하게 돼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카메라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법정에서 저희 그 법정 중계 관련해서는 특히 증인 신문 할 때 뭐 증인의 뭐 지위나 이런 걸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일단 증인들 신문하는 과정에서는 증인의 얼굴을 좀 정면에서 클로즈업하거나 가급적이면 이 화면에 그러니까 증인의 뭐 출석 여부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촬영을 하고 가급적이면 증인의 신원을 뭐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촬영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제가 일단 보지는 드리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증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오늘 증언하시는 내용 중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말씀드려도 예.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형사 피의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건돼 계시죠.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본인 형사 책임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도 있고 예. 아니시면 이제 선서하고 증언에 임하시되 개별 질문 중에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증언 거부권 행사하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혹시 오늘 진행 어떻게 하시길 희망하세요? 저는 그 당일날 그 12월 3일날 그 저희들 소방청에서 하는 그 상한 판단회의와 관련한 사항들 그 위에 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은 증언을 거부하였으면 합니다. 양측 의견은 어떠세요? 증언 거부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판단 따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증인의 지위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오전에 작성해서 제출했던 그 의견서와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특검에서는 피의자로 조사하거나 소환 통보한 바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만 구체적인 판단과 진행에 관해서는 재판장님 소송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측 의견은 어떠세요? 네, 그 증인이자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는 분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기다리세요. 일단은 본인이 일단 형사 책임이 관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본인이 증언 거부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더 추가로 증언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일괄해서 저희가 일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증인신문을 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서하고 증언하시고 개별 질문 중에 그날 회의에 있었던 질문이나 이런 부분 중에 본인한테 좀 불리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그 부분 답변하는 게 본인한테 하여간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고 아니시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고지해 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증언을 다 거부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하시겠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받는 거는 그때 상한 판단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모든 사항들이 제가 지금 피해자로 전환되면서 형사소추로 있는 혐의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여쭙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은 그때 그 부분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증인 의견도 그렇고 저희 양측 의견은 들었으니까요. 일단 오늘 증인 신문은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그러면 물론 증인께서 이 부분까지 거부하신다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만 증인께서 출석하신 기회에 마치는 것이 어떨지 여쭤보겠습니다. 진정성립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선서를 아마 하시고 진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증 조사를 진정성립이 인정이 된다면 증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서증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재판장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 사실은 제가 그 허석권 증인 오전에 진정성립 확인된 각 진술 조서 부분 예, 체부와도 조금 연계가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특검 측에서도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 진정성립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보여될 수 없는 증거일 여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증인이 어쨌든 출석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거부한다면 당연히 진행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거는 어떠세요, 증인? 그 수사기관에서 지금 보면 25년 1월, 3월 이렇게 해서 뭐 경찰이나 공수처, 특검 이렇게 검찰 이렇게 가서 진술조서 작성하신 게 있는데 검사님께서 그 부분 그때 본인이 실제로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하고 본인 진술한 게 맞게 기재됐는지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시는지 그걸 한번 확인은 하고 싶으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혹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닙니다. 그 부분 또한 제가 할 수 있으면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다는데 그러면 그거는 예, 소송주에 확인하기는- 따르겠습니다. 예, 그건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증인 재판장님, 예.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그 진술 거부권과 달리 증언 거부권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제가 근데 이제 몰랐어요. 본인이 일단 공범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어떤 질문인지를 들어야지 그것이 자기의 형사소추에 관련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근데 거 그 아닙니까? 부분은 일단 요건 관련해서 나오신 게 명백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증언하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증언 자체를 거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시는 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예. 그 마치 그러니까 이건 증언 거부가 아니라 증인 거부권 행사처럼 들리는데 증인 거부권이라는 거는 사실 그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으면 증언 자체를 거부하실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증언을 거부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선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요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지금 거부하신다는 의사가 명백하시고 저희 양측 의견은 들었으니까요. 예. 증인 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 부분 오늘 증인 신문이 좀 빨리 끝나면 요 허석권 증인 오전에 진정성립 확인된 부분 좀 증거 체부 관련해서 의견 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존에 제시하셨던 그 오전에 제가 체부 정리했던 153번, 199번, 207번, 512번은 뭐 기존에 동의하셨거나 번의 동의하신 부분이라서 채택돼서 증거로 다 이미 제시되고 저희가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전에 확인하신 것 중에 150번, 170번, 200번, 255번, 348번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요거는 아무래도 일단은 뭐 검찰에서 의견 주신 것처럼 사실 검찰에서 뭐 피의자로 직접 입건하시거나 한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공소 사실 자체가 이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단전 단수를 해달라고 지시를 피고인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허석권 청장이 차장에게 이러이러한 협력을 해달라고 한다라고 해서 일선에 하달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 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청장에게 지시를 하고 청장이 차장에게 지시를 해서 일선에 하달해서 그 부분을 협조하도록 했다라는 게 사실은 피고인의 공소 사실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요 공소 사실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허석권 청장도 그렇고 이영팔 차장도 그렇고 예. 그 지휘선상에 있고 또 그거를 계속 하달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지금 현재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예. 공소장 기재 내용으로 보면 일정 부분은 거기에 동조를 했거나 또는 거기 가담한 걸로 기소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범의 진술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 사건 외에도 그 내란 본류 사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내란이 집합범이라 관련자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모두 다 공범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사실 관련 재판에서도 좀 쟁점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허석권 이영팔의 신분에 대해서 의견서 밝힌 것처럼 관련 사건 경과라든지 또는 이 부분 뭐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처분 경과 그리고 다른 이제 증인들에 대한 이 법적 인정 여부 등 종합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피고인 측 의견은 어떠세요? 네, 그 집합범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은 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주시해야 될 상황이 공소장 기재를 보면은 공모, 뭐 순차 공모, 모의
이런 전형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한 것인지 기소를 한 것이 집합범으로 기소를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모인이 공무원이 순차 공무원이 이런 말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검사님 이게 지금 집합범이라고 하는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다 공범이 아니다라는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피고인이나 아니면 그 소방청장이나 차장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이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예. 그 지시가 하달이 되는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그냥 단순 가담이 아니고 결국은 기소 자체가 중요임무 종사로 돼 있고 예. 그 중요임무 종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 지시가 돼서 그거를 받아서 또 하달하고 예. 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결국은 공범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게 조금 차이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를 저희 못 대법원 하겠는데. 판례에 보면 그 공범이냐 그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상대방이냐는 이 사람들이 공범이 성립하면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상대방이 아니라 그 주체 쪽으로 가는 거고 공범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상대방이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허석권 청장이 차장에게 하달하고 지시한 부분도 직권남용의 결과로 피해자다라는 취지신 예, 건가요? 저희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보시면은 그 허석권 청장으로 하여금 이런 이영팔 청 하여금 이런 식의 기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다른 사건들 경과들도 종합해서 한번 일단은 기각보다는 보류로 하여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한번 필요하면 의견서로 한번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거는 일단 뭐 당장 급한 체분은 아니니까요.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 의견을 주세요. 저희가 한번 최종적으로 나중에 증거 체부 결정할 때 하겠습니다. 이 예,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변호인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일단은 요 오늘 진정성립 확인된 부분은 체부는 보류를 일단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사실은 피고인 측에서는 요 진술 조사에 대해서 기존의 증거 의견은 부동의로 해주셨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내용 부인하시는 건가요? 어떤 취지세요? 일단은 진정 성립은 오늘 확인이 허석권 증인 부분은 확인이 됐는데 저희도 208 조서 부분은 그렇게 뭐 크게 불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음 길까지 한번 의견을 정리해서 허석권 상의해서. 증인 부분은 어떠세요? 허석권 진술은 저희가 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한 두어 군데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진술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로 됐고 또 조서의 진정 성립의 문제점도 좀 있어서 저희는 뭐 실질적 진정 성립이 과연 인정이 된 건지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여지를 좀 저희 피고인 측의 방어권 차원에서 좀 여지를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일단은 오늘 진정 성립 확인된 허석권 증인 부분은 검사님께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예. 다른 증거들 일괄해서 체부 결정할 때 예. 그때 재판부 의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영팔 증인 관련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이 특별히 피고인한테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의견 같으니까 검토하셔서 뭐 부동의 유지하실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체부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길에는 11월 24일로 돼 있고요. 같은 법정에서 오전에 임정주 증인, 오후에 김봉식 증인 이렇게 추가로 소환할 거고요. 지금 요 김봉식 증인은 혹시 뭐 연락돼 보신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최초에 고지한 이후로 검찰에서 다시 연락은 하진 않았는데 뭐 필요하시면 저희도 다시 한번 출석 일자 고지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출석하신다 그랬다네요. 예. 그러면 24일 날 예정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26일 날 저희 공판 준비기일 오전에 있으니까 예. 고기일 전까지 혹시 가능하시면 오늘 요 허석권 증인에 대한 의견까지 그
진술 조서 등에 대한 증거 의견까지 한번 같이 주세요. 그럼 고기일에 가급적이면 뭐 저희 결정할 수 있는 건 체부를 중간 체부를 하죠.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기일까지는 그 관련 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예, 예. 이게 지금 전체 내란 사건 중에서 이제 그 기소된 공범으로 보고 기소한 사람들이 다수 있고 아예 공범으로 보지 않아서 입건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고위 지휘관들도 다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전을 수행했지만 인식 여하라든지 이 사람의 역할 또는 뭐 이 사람의 상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입건하지 않은 사람들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내란 전체의 공범들과의 균형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 의견은 저희가 가능하면 조금 예를 들면은 뭐 증거 조사 전이나 조금 천천히 기회를 주시면 그때 좀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취지를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실 때 예, 이 지금 허석권 청장하고 이영팔 차장의 그 지휘 라인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게 앞부분에 내란 주요 업무 종사 부분에서 보면 피고인이 지시를 해서 그것을 하다라고 전달해서 예. 거기에 동조하는 듯하게 사실은 공소 사실이 읽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권 남용 부분에 가서 보면 피고인이 그렇게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서 예, 그 직권 남용의 상대방처럼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 그 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장을 조금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변호사님께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그 지점이시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의견을 주시면 예, 뭐 그거는 혹시 조금 정리가 어려우시면 11월 26일에 정리가 안 되더라도 예, 뭐 12월 초 중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예. 뭐 저도 알겠습니다. 보고 변호사님들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고지 드린 것처럼 11월 5일 날 윤미숙 조지호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고요. 이 조지호 증인은 혹시 이때 출석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예, 그 조조 청장이 12월 그 해당 기일에 예. 윤미숙 그 배우자분과 함께 뭐 건강 검진을 예약했다는 말씀하셔가지고 예. 근데 저희가 이 채택이나 증인 변경에 관한 건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소명 자료를 법원으로 제출하시는 게 좋겠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또 12월 9일부터는 또 추가적인 항암이 들어간다고 해서 만약에 조지호 청장이 당일날 뭐 그 건강검진 일정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좀 다른 기일을 하루 정도 좀 잡아야 가능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라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물어보니까 11월 24일은 이제 항암 지금 기간 중이고 예. 11월 24일 혹시 출석 가부를 물어봤는데 그때도 조금 지금 현재는 거동이 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한 초경에는 가능한데 또 12월 9일부터는 새롭게 또 항암 치료가 시작된다고 해서 그러시면 차라리 12월 초 12월 8일 아니시면 조지호 청장은 건강 상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시간을 좀 빨리 내자면 11월 26일 오후에 소환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제가 11월 26일은 사실 생각을 못해서 갑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11월 24일이 좀 어렵다고 해서 예. 26일은 요렇게 하시죠. 일단은 근데 저희가 소환장도 나가 있죠. 주무관님. 소환장 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12월 5일 날 원칙으로 하고요. 혹시 검사님께서 가능하시면 11월 26일 오후가 오히려 조금 11월 편한 건 26일. 아닌지 예. 그걸 확인을 하셔서 오후. 의견을 뭐 저희한테 비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예. 그거 따라서 기일을 뭐 추가로 지정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원칙은 지금 12월 5일 날 오후에 소환해서 증인 신문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예정은 해두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12일 날 오후에 지금 CCTV 영상 조사 저희가 3시간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 전까지 하여간 최대한 변호사님들께서 그 일정 좀 검찰에 고지하시고 하실 수 있는 날 최대한 받으셔서 그 증거 조사 준비를 성실하게 해주세요. 충실하게. 그러면 고기일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이 문제인데.
신부관님 혹시 여기 오전에 변호사님들 내신 증거 신청서가 특검 의견서밖에 없나? 증거 신청서 혹시 좀 펴셔야 되겠네요. 스캔이 내려간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그 제출하신 증거 신청 증인 신청서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있네. 징계 관련해서 교수님 일단은 그 계엄 선포 경위 관련된 부분 이거는 뭐 물론 저희 건이 이거를 지금 전제로 하고 있긴 있는데 저희 사건의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처음에 모두부터 애당초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계엄을 뭐 모의하거나 준비하는데 가담했다라는 건 공소 사실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증인이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뭐 묻고 여기 증인에서 증거 조사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근데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보면 계엄 선포 경위나 등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정보사령관 이렇게 증인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검찰에서는 예. 관련 사건 증인 신문 조서나 뭐 공판 조서 등 필요한 부분 일단 추가로 증거를 내시기로 지금 예정이 되게 예, 있으신 그렇습니다. 부분이고 이게 꼭 필요한가요? 어떤 의미에서 이걸 하시는 제가 거예요? 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저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그 왜 미리 얘기를 안 했는지 하는 부분과 단전 단수에 대해서 뭐 실제로 그런 뭐 지시를 하거나 오히려 막았다는 거 취지의 그런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 저기 그 탄핵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법원에서 그 저기 증언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제가 한 말씀 더 올리자면은 저희가 신청드린 취지가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무슨 문건을 줬는데 뭐 안 줬다라고 한다라는 식으로 저희로서는 사실 조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분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수첩에 언론사에 대한 기재 내용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저희가 지금 언론 보도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계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짜고 뭐 이런 데 관여를 했다면은 과연 저희 지금 공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단전 단수라는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됐고 또 종국적으로 그런 것들이 피고인에게 지시로서 하달됐는지 여부도 좀 관련 사항이 있다고 봐서 증인 신청 의견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일단 검찰에서 1차로 예. 관련된 증거 추가 증거 제출하시기로 한 부분이 예. 있으니까 그거 제출되고 나면 검토하셔서 그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특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에서 대통령실 상황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 중에는 이제 피고인 측에서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신청하신 증인도 일단 있고 그 외에 다른 거기에 관여됐던 국무위원들이나 뭐 비서관이나 실장 등에 대한 신청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하신 부분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검찰에서 신청하신 부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나 거기서 있었던 뭐 언급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CCTV를 보고 거기서 해당 부분 뭐 문건이 전달됐든 뭐 문건을 꺼내서 보든 그 CCTV 영상에서 혹시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 검찰에서 주장하신 특정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반박하시거나 할 때 그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든지 그걸 알만한 사람들 뭐 그런 부분이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한정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을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무위원들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이미 지금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판 조사를 받지는 못해서 추가 증거 신청 못한 상황이고 다만 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그 위증 부분 쟁점이 그 이상민 장관 피고인과 상당히 겹칩니다. 문건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다른 사람이 받은 걸 보았는지 이런 것들이라서 상당 부분은 저희가 기존 입증 계획서 밝힌 것처럼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할 여지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해서 또 그 특전사 사령관, 공수 여단장, 대대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그 처음에 그 계엄 선포 경위 등과 마찬가지로 네. 피고인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좀 먼저 보고 네. 특정해서 조금 추려서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간 불필요해 보이는 측면도 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타 정상 증인 부분은 혹시 어떠세요? 정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급하게 증인 신청을 드리겠다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가 심리가 취지를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그 지금 피고인이 이제 계엄 선포 후로부터 이제 청장에게 전화를 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그 상황 인식과 관련해서 신윤학 변호사는 어떤 문자를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의 내용이 저희는 이제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취지고 특검에서는 이제 상황 인식과 관련해서 이 문자를 이제 뭐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점이 있고요. 오영희 변호사 부분은 이제 윤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이 그런 단전 단수 관련된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뭐 이런 게 혼잣말로 한 것이 이제 변호인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이제 대통령이 문건을 준 바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았을까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진술이 어떤 저희들로서는 이제 그렇게밖에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변호인의 어떤 전원을 탄핵 증거로 좀 신청하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조금 말씀하신 입증 취지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조회 계획은 어때요? 각 경찰서, 소방서 이거는 뭐 구체적인 조치 자체는 소방청에서는 나간 게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혹시 뭐 특검에서 그 부분 혹시 뭐 주장하시는 내용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청장 차장을 통해서 지시가 일단은 하달됐고 예. 그 외에 일선 지금 마포 경찰서 소방서, 중부 경찰서 소방서, 서대문 경찰서 소방서 중에 뭐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 언론사 그 통제와 관련된 어떤 예. 구체적인 뭐 행동이나 뭐가 있었다는 취지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시지 않나요? 예, 그 부분은 사실 변호인께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취지가 실제로 뭐 경찰도 24시에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으로 보여서 뭐 저희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후에 그 부분 관련한 의견서를 뭐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공소시에 포함된 것은 그 서울 본부로 하여금 이제 경찰이 요청하면 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공문 하달된 거 이외에 지금 다른 부분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이게 뭐 사실조회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 자체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예. 공소 사실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해서 뭐 어떤 상황을 확인하고 계획 조치 이행 단계를 확인하고 그다음 이제 허석권 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취지의 공소 사실 기재가 있는데요. 지금 영장 단계에서 특검이 제기했던 것들이 이 경찰들이 실제 언론사에 가서 뭔가 했다라는 식의 그 주장을 하신 적이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 증거 기록에는 제출되지 않았지만은 수사 기록 목록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 주장하셨던 내용들이 실제로 이뤄졌던 건지 과연 경찰들은 여기 어떻게 관여를 했다라는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근데 그 부분은 뭐 수사 단계에서 의심을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정리가 돼서 공소장에 나오질 않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확인할 필요는 없지 네, 않나요? 영장 단계 주장이 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은 저희로서도 그 더 이상 증거 신청을 할 예, 이유는 그건 없습니다. 뭐 필요 없어 보이고요. 재판장님 혹시 한 말씀만 더 예, 예. 올리자면은 그 조지호 총장과의 통화를 마치고 그 언론사에 대한 봉쇄 협조 요청이 경찰로부터 소방에 갈 것을 예상을 하고 허석권 청장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공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뭔가 액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소방에 협조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사실들을 전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찰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좀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일선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청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양측에서 지금 신청하시고 신문이 이루어지니까 예. 그 레벨에서는 그게 확인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마포 서부 서대문 같은 경우에 네. 여기서 뭐 어떤 경찰이 출동을 했다던가 네. 언론사에 진입을 했다던가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공소 사실에 나온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뭐 수사 단계에서 그 부분을 조금 의심하시고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하고는 무관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좀 더 해보시고 네, 의견 알겠습니다. 주세요. 그리고 이 현장 검증은 어떤가요? 이게 필요한가요? 어떠실지 잘 모르겠네. 이걸 신청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뭐 현장 검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통령 집무실 뭐 이런 곳들은 CCTV 상으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구조나 벌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드렸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다면은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구도나 상황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소방청 회의실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미 지금 소방청 관계자들 증언 통해서 네네. 그 어느 정도 그 회의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뭐 경찰청장실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런 부분도 어쨌거나 필요한 부분은 뭐 CCTV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관련자들 진술이나 이런 것도 하게 되면 특별히 검증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뭐 최종적으로 의견 주시고요. 이 증인과 관련된 부분도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어차피 지금 검찰 신청 증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신청하시거나 했던 부분들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추려서 압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신청하신 대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계엄 선포 경위라든지 내지는 그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된 뭐 관련 뭐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저희 요 재판의 공소 사실 특성상 그거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지는 애초 처음부터 저희가 재판부에서 조금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검찰에서 일단 그 부분은 관련 사건 증거를 먼저 추가로 좀 제출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제출되는 거 보고 좀 가능하시면 조금 최대한 압축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거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일단 뭐 오늘 진행한 거 관련해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어떠신가요? 양측 더 추가적인 의견은 없으세요? 예. 그럼 오늘 재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11월 24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예, 오늘 재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